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엑셀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만나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 만나는 365 엑셀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무관리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특히 사무나 행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엑셀에 대한 내용은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그때그때 수강하시면서 본 과정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모든 수업을 완강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엑셀에 대한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합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저장되는 단위에 대해서 통합 문서라는 명칭으로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엑셀 파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파일은 통합 문서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합 문서, 말 그대로 빈 통합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 구성 요소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왼쪽 첫 번째 새로 만들기에 있는 항목이 새 통합 문서라는 항목으로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비어있는 엑셀로 실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빈 문서로 통합 문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서식 파일을 통해서 통합 문서를 만드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식 파일을 로컬 또는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서식 파일을 사용해서 통합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서식 파일 리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에 있는 새로 만들기 항목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요소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작하고자 하는 서식 파일 요소를 클릭해 주시고 해당하는 서식 파일에 대한 미리 보기와 상세적인 설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서식 파일로 엑셀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되면서 엑셀 서식 파일이 실행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에서는 통합 문서라고 하는 단위로 파일이 저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통합 문서라고 하는 단위 안에는 워크시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시트가 모여져서 하나의 통합 문서를 이루는 것이고, 실질적인 하나의 문서를 워크시트의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엑셀에서는 한 개의 시트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따라서 시트를 추가해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2023년 월간 현황표라고 하는 엑셀 자료다라고 하면 시트 1에는 1월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시트 2에는 2월 데이터부터 해서 12월 데이터까지 총 12개의 시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워크시트를 추가하는 방법,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크시트를 삽입하기 위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트 부분을 삽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 홈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삽입할 거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새로운 시트를 삽입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도 새로운 워크시트 삽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함께 해볼게요. 화면을 살짝 이동해 주시고 홈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셀이라고 하는 그룹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서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옆에 보면 조그만한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시트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시죠?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워크시트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고 워크시트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워크시트의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수정하고자 하는 시트의 이름을 2번 클릭, 더블 클릭을 해서 신속하게 이름을 바꾸는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현재 시트 3번이 선택되어 있지만 내가 시트 1번에 대해서 어떤 시트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시트의 이름이 영역 지정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1월이라는 내용으로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시트 1의 워크시트의 이름이 1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살짝 이동해 주시고, 자, 해당하는 바꾸고자 하는 시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가 세 번째 표시가 될 거예요.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의 이름을 2월, 동일한 방법으로 시트 3에 대해서 3월이라고 입력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워크시트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필요 없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삭제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에서 삭제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화면을 살짝 쿵 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방법, 해당하는 삭제하고자 하는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워크시트를 삭제할 수 있고요. 삭제한 워크시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워크시트를 삭제할 때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홈에서 삭제, 시트 삭제를 클릭해도 동일하게 워크시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홈에 들어가게 되면 셀에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마지막에 표기되어 있는 시트 삭제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워크시트, 내가 현재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 삭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워크시트에 대한 이름 변경과 워크시트 삭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워크시트를 만들었어요. 워크시트 안에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현재 뭐 촬영하고 있는 시점과 무관하게 내가 현재 이번 달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인데 1월 달의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월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2월도 있을 거고 3월도 있을 거고 4월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매번 번거롭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면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그래서 워크시트 자체를 복사하고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워크시트를 통으로 복사하고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시트 이동 복사 명령을 통해서 전체 시트에 대해 동일한 통합 문서,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 내에 다른 위치로 이동 복사도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통합 문서, 다른 파일에 있는 통합 문서에다가 여러분들 워크시트를 이동 복사하는 부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통합 문서 내에서 워크시트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1월과 2월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2월이라고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1월이라고 하는 데이터 앞으로 워크시트의 위치를 이동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2월의 데이터를 마우스로 끌어서 갖다 대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워크시트 이름 위쪽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월 앞에다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1월 앞쪽에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고 마우스 커서를 떼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으로 통합문서 내 워크시트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시트를 이동하게 되면 데이터의 오류 또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데이터를 참조하는 수식 차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데이터를 이동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2월, 3월, 4월 통으로 워크시트를 복사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똑같이 워크시트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끄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볼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만약에 제가 2월 데이터에 대해서 복사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복사하고자 하는 2월 데이터 시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 새롭게 추가할 위치로 마우스 커서를 떼게 되면 2월 가로 열고 2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통으로 복사한 새로운 워크시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차이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복사를 할 때는 바로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이동을 할 때는 바로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고,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로 끌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동 복사 기능을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보고요. 만약에 제가 2월-2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어요. 해당하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복사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번째 이동 복사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것은 별도의 대화 상자를 띄워서 워크시트에 대해서 이동 복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세팅 값은 이동이에요. 선택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2월 앞에다가 현재 있는 2월이라고 하는 워크시트를 2월 앞으로 끌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 복사 버튼 눌러주시고 만약에
내가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워크시트를 복사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동. 만약에 제가 여기 제일 끝에다가 1월 다음이 맨 끝이죠. 여기다가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끝으로 이동을 눌러주시고 복사본 만들기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위치에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워크시트에 대한 복사 방법 중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법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내가 편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편하다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단축키를 눌러서 하는 게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축키, 키보드의 조합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어떠한 명령을 누르면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무적으로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너무나도 클릭을 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KPI 개인 목표 지수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워크시트를 복사하시는 부분에 추천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워크시트에 대한 인쇄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저희가 나중에 인쇄와 공유에 대해서 강의 후반부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겠으나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워크시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쇄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인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통합문서 전체의 워크시트는 2월 2, 2월 1, 2월 3이라고 하는 4개의 워크시트, 4개의 시트가 되겠죠. 이 4개의 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할 수도 있고 부분적인 특정한 워크시트에 대해서 인쇄를 할 수 있고 또는 통합문서를 한 번에 인쇄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어떤 선택 영역에 대해서 인쇄할 것인지 범위 지정만 정확히 해주시면 다 사용자 정의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로컬 프린터,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로컬 프린터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PDF라든가 XPS 같은 그런 문서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엑셀 자체에서 PDF나 XPS 문서로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프린터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특정한 파일로 인쇄하는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인쇄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인쇄할 워크시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인쇄 명령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P를 눌러서 워크시트에 대한 인쇄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엑셀 통합 문서 이동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위치가 2월 3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인쇄를 해보고자 해요. 해당하는 항목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인쇄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컨트롤 P, 여기서 P는 뭘까요? 프린터의 영어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P 버튼을 누르면 파일의 인쇄 명령을 누르지 않고 바로 한 번에 인쇄 항목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인쇄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워크시트에 대한 인쇄를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하는 프린터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옵션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아까 제가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쇄할 영역에 대해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는 활성 시트 인쇄입니다.
그러니까 활성 시트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선택하신 시트가 2월 3이라고 하는 워크시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월 3이라고 하는 활성 시트에 대해서만 인쇄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 통합 문서 인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 1이라고 하는 파일에는 총 4개의 시트가 있었어요. 그럼 그 4개의 시트에 대해서 전체, 그러니까 문서 전체를 인쇄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체 통합 문서 인쇄가 되겠고요. 자, 선택 영역 인쇄는 뭐냐면 제가 워크시트 안에서 특정한 부분만 인쇄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1셀부터 G의 10셀까지만 인쇄하겠다라고 하면 파일에서 인쇄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선택 영역 인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인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표에 대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표 인쇄가 안 뜨는데요. 제가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표에서 표를 한번 삽입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인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표 인쇄라고 하는 게 별도로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선택한 엑셀의 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엑셀 자체는 테이블의 개념이다 보니까 별도의 표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엑셀 안에 표 데이터를 삽입했다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표만 인쇄할 수 있게끔 엑셀에서 지원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통합 문서에 대해서 파일로 인쇄, 다시 말해 PDF 같은 파일로 출력해서 인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건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자, 똑같이 Ctrl P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쇄 명령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 어디를 인쇄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프린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해당하는 프린터에 대한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파일로 인쇄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통합 문서에 대해서 파일로 출력을 해서 인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프린터에 대해서 파일로 인쇄하도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쇄에 대한 설정,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 배워볼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수식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사실 엑셀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수식, 함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엑셀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수식이기 때문에 수식에 대한 규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수식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한 개념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대표적인 수식, 예를 들어서 덧셈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 은 5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그런데 입력을 할 때 2 더하기 3이라고 입력한다고 해서 계산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수식이야 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됐든 수식이 되었든 어떠한 수학적인 연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등호로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나중에 혼동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식에 대해서 이꼴 등호로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등호를 입력하고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칙연산이라고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부분을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수식에 대해 계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 자, 일단은 수식이기 때문에 뭐로 시작하자? 는으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등으로 시작을 하고 2 플러스 3 엔터 입력을 하게 되면 5라고 하는 결과값이 보여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 엑셀 시트상에 보여지는 부분은 결과가 보여지게 돼요. 연산에 대한 결과가 보여지게 되고 해당하는 시트, 해당하는 셀을 클릭했을 때는 해당하는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그 근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셀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표시되는 화면에 결과가 표시되는 방식이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뺄셈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5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앞에다 뭐를 붙여라? 는을 붙여라. 그럼 얼마예요? 2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개가 문제예요. 자, 키보드에 덧셈, 뺄셈 이거는 다 키보드에 있는 기호예요. 근데 곱셈 그리고 나눗셈, 여러분들 키보드에 곱셈, 나눗셈 표시 보셨어요? 자, 곱셈은 그렇다 쳐도 나눗셈은 없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이 곱셈은 여러분들께서 키보드에 가장 유사한 게 X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X는 알파벳 X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보드에는 X는 안 되고 키보드에 Shift 8번을 누르게 되면 별 표시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컴퓨터에서는 곱하기를 별로 계산을 해서 표시해서 계산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 나눗셈 기호는 키보드에 나눗셈 기호가 없기 때문에 슬래시라고 하는 대각선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덧셈 뺄셈은 똑같이 더하기 빼기 기호예요. 근데 곱셈을 하겠다라고 할 땐 별표, 나눗셈을 하겠다라고 할 땐 슬래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Shift 8번 그리고 3 그리고 앞에다 뭐를 붙여라? 는을 붙여라. 그럼 2, 3은 얼마죠? 6이 되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는, 등호를 먼저 시작하고 자, 6을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우리는 2라고 하는 걸 알죠? 6 나누기 슬래시 3 하게 되면 6을 3으로 나누니까 2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조금 더 심화된 부분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2.99 플러스 16.99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는 입력하고 12.99 플러스 16.99 하면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29.98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엑셀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항목을 셀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셀에서는 수식에 대한 결과값이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해당하는 셀 위쪽에 보이면 표시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수식에 대해서 입력하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수식 입력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 입력줄은 실질적인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하는 값이 도출되었는가 말 그대로 수식 자체적인 연산적인 부분이 표시되어서 수식 입력줄에 나타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 입력한 수식은 여러분들께서 수식 입력줄에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셀을 선택할 때마다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합계를 계산하겠다라고 할 때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빼기를 계산할 때는 빼기 함수는 엑셀에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빼기를 할 땐 함수를 못 쓰고 수식의 빼기 연산자 사용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빼기가 안 되기 때문에 8-3 플러스 2-4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는 썸함수가 합계니까 여기다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더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계산하도록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 더하기 5를 계산하고 빼기 3, 그 데이터에 3을 빼고 다시 8을 더하고 또다시 거기서 4를 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어떠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떠십니까?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쉽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그렇게 만만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엑셀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저보다 엑셀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확실하게 장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어가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이 나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엑셀에 대한 실력과 자신감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강의를 찍는 시점에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 대체가 이루어진다라는 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강의를 듣는 것부터 여러분들의 가치가 다른 사람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